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와보성 FM 장남순입니다. 오늘도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와보성 멤버님들 나오셨는데 각자 인사부터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지금이 소중해 처음 네. 인사드리게 된 김상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 행복하다고 외치고 사는 서정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네. 세상 참 좋아졌지요. 네, 좋아졌죠. 갑자기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나 밖에서 한참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네, 들어왔거든요. 저 아무래도 그렇죠. 세상 소식이 모두 내 손 안에서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놀리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서 들여다보고 찾아낼 수 있고 세상 참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아졌죠. 예, 저는요 항상 왜 새롭게 발전된 것을 문화를 접하면서 배우고 즐기며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전파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산소 같은 귀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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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파 없으면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파는 산소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비유가 되게 적절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네. 우선 노래를부터 한 곡 듣고 가야 되겠죠? 네. 네. 좋습니다. 내 사랑 그대여. 김용림 씨가 부릅니다. 네. 좋아한다고 말해요. 그대 없이 난 못 살아요. 내 마른 내 가슴에 단비를 뿌리는 그대를 너무나 좋아해.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대 두고 난 못 살아요. 한 줄기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힌 그대를 너무나 사랑해. 이 세상 영원히 내 곁에만 있어주세요. 나의 모든 것들 다 그대 거예요. 뭐든지 드리겠어요.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요. 그대를 좋아해 사랑해. 내 사랑 그대여. 좋죠. 되게 구수하네요, 가락이. 상엽이 이런 노래 좋아하나? 저 진짜 좋아해요. 제가 약간 취향이 되게 오래된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 네. 그래? 옛날에 엄마 아빠랑 여행을 갔었는데 관광버스 안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저보고 노래를 불러보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 나이가 한 6살 7살쯤 됐을 것 같은데 그 장윤정의 어머나를 불렀던 네, 그래서 그거 나올 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래됐어요. 그래, 상엽이한테는 오래된 것 같다. 거의 저 아기 쪽에 나왔으니까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전 트로트 되게 친숙합니다. 오, 어쩐지. 네네. 좀 진짜. 생긴 것도 트로트 같이 됐어요, 생겼잖아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니라 전파 없이는 못 살아. 전파하면 그런데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제가 사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전파하면 저는 빠르다 하는 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뭐랄까요, 전파가 어떻게 보면 빛이잖아요. 빛은 1초에 우리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가 있대요. 그만큼 빠른데
지금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전파도 되게 빠르게 우리 실생활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비도 거의 빛이 그쵸.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전파가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떤 그런 조금, 파장에 있어서는 다른 면이 있겠지만 뭐 음파도 있을 수도 있고 소리가 나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광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파장 이런 종류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되게 우리 실생활 속으로 되게 이렇게 빠르게 침투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우리는 좀 거리 떨어진 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입하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파견된 그 기자들이 얘기할 때는 한참 좀 있다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럴 때 보면 조금 빛보다는 좀 늦은가 싶은 생각은 하지만 거의 빠르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약간 잘난 척을 좀 하자면은 이제 빛은 이제 딱 보이자마자 우리 눈으로 바로 이제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소리는 빛보다 많이 느리다고 해요. 그래서 왜 우리 이제 비 오는 날에 번개 치면은 번개는 쿵 쳤다가 이제 한 2, 3초 뒤에 구구궁 소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약간 빛은 우리한테 도달하는 시간이 되게 빠르지만 좀 소리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빛보단 느리다. 깨알 과학 상식이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네요. 좀 했어요. 조금 했어요. 선생님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나요? 그 얼른 들을 때 우리가 전파하면 그 전기의 파장 이렇게 그 말 직역 그대로 하자면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이 전파라는 게 네,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쵸, 우리 지금 우리 이 몸 육체도 하나의 전파예요. 그쵸. 그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 저도 그 옛날에 그 네네. 신기한 동영상들을 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소리 아까 말했죠. 우리 상위가 말했던 것처럼 빛이 소리고 소리가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쵸, 물질은 결국 어디서 왔냐? 빛에서부터 왔어요. 그쵸. 원래 이 빛의 그 속도를 이제 뭐 빛으로 말하면 뭐 이제 얼마 그쵸. 다 단위가 다르잖아. 그쵸. 그럴 뿐이지 원래는 모든 것은 입자 아주 작은 미세한 입자에서 차이고 그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속도지. 요리조리 움직이고 이리저리 뭉치고 몇 개가 뭉쳐서 몇 번 소리를 내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형된 모양들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색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빨간색, 파란색 이것도 왜 그렇게 보이는 줄 아세요? 그것도 전파예요? 아니 그것도 그건 파장이에요. 반사 아니에요? 반사? 반사가 아니고 일단 눈에 우리가 보이니까 반사를 하는데 빛이 반사돼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젠가 제가 신문에서 이걸 하나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 잠깐 한번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들어보실래요? 네. 그 통증을 만들어낸 뇌로 이제 시작했는데 제목은 통증은 뇌가 만들어낸 주관적인 경험이다. 근데 이제 그 통증보다는 단순한 오감을 생각해보자. 새싹은 연두색, 네. 또 진달래는 분홍색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눈이 새싹과 진달래에서 그 탐지하는 것은 특정한 파장의 전자파일 뿐이에요. 특정한 파장의 전자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와, 나 그런 놀랬죠?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 저도 어디 신문에서 봤어요. 저도요. 네. 오.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이 전자파기를 네. 뇌가 해석을 해서 연두색과 분홍색이라는 감각 경험이 생겨난다. 뇌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과자는 달고 식초는 새큼한 것도 있고 새큼한 것도 혀가 탐지한 화학 분자가 뇌에서 달고 새콤한 맛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쵸. 변환됐기 때문이다. 무슨 과학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머리가 띵하려고. 그죠? 새로운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네. 띵해지려고 그죠? 그러는데.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네, 그게 실제로 이제 과학자가 한 얘기예요, 이게. 이 오. 과학자가. 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르고 살았던 것들인데 음악이 즐겁고 네. 응? 음악이 되게 신나잖아요. 네. 그쵸. 또 칠판 긁는 소리는 고통스럽잖아요. 똑같은 소리인데도. 자, 왜 그럴까요? 뇌가 공기의 진동을 소리라는 감각 경험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통해서 이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야. 이 소리는 기분 좋은 소리야. 그거를 뇌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자, 빛과 소리와 맛과 냄새로 가득한 이 세계는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정보를 뇌가 해석해낸 결과다. 네. 그렇기에 감각 경험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우울할 때면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고 여럿이 함께 부르면 익숙한 노래도 흥겹다. 그쵸. 누군가는 좋아해서 뿌렸을 향수 냄새도 누군가는 지겨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취향이 사람의 다 뇌 틀리죠. 구조에 따라 네. 다른 거예요. 그걸 알고 보면은 예, 특히 그 만성 통증 있잖아요. 아프다고 맨날 아프다고 엄살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신체 손상보다는 통증 경험이 만들어낸 것들이래요. 통증 경험. 어떤 경우냐면 신경계 과민한 활동이 그 원인인데, 예를 들어서 그 팔이 이제 다쳐가지고 팔이 쓸 수가 없으니까 잘라냈어요. 절단을 했어요. 근데 팔이 없는데도 팔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낀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뇌는 그런 이미 소리는- 그 그런 팔의 소리는 고통을, 들었어. 예,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다시 재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전파랑 관련. 네, 그래서 다 전파이고 그런 것들이 다 내 뇌에서 파장으로 이렇게 인지되는 것들. 그래서 신경계의 활동을 조절하여 만성 통증을 줄이는 방법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만성 통증 환자들에겐 그 통각에 관련된 뇌 부위 활동량을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그 활동량을 조절할 수도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훈련시키면 통증의 결과가 상당히 줄어든다고도 합니다. 아, 과학적으로 연구 많이 하셨네. 더 웃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뇌의 활동을 조절해서 통증을 줄일 수가 있다면 뇌의 활동을 관찰해서 나이롱 환자를 감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롱 환자, 아프지 않은데 엄살 치는 사람, 그렇죠. 거짓말 탐지기처럼. 거짓말 타임처럼 근데 아쉽게도 그 방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뇌 부위의 활동이 통증과 관련된다고 해서 통증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늘 뇌는 늘 바뀌어.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어떤 말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 파장이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서 그 인지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이제 까먹고 안 했다고 버틸 수도 있어. 나 안 했어. 오리발 내밀어. 그런데 들은 사람은 분명히 들었어. 들었다 아니다고 싸우잖아요. 예. 서로 누가 제시인지 모르죠. 진실 게임만 그때부터 이제 그쵸, 그쵸.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뇌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실제로 잊어버리고. 그래서 뇌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해요. 착각도 계속 많이 일어나고. 근데 자기는 확실하다고 믿고 막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를 100% 믿지 말라. 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네, 일부러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뇌 자체에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 어떤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이제 산소를 들이키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서 이제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산소를 들이킬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된다고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뇌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어떤 뭐 배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이런 어떤 오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 자체에서 어떤 그 뇌가 호르몬이 활성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저린다거나 이런 감정은 다 되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진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다 다르죠. 예.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네. 어떤 막 뭐 정말 그 전파대로 막 약간 그런 어떤 거짓말 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전파가 이제 뭐랄까요 그 이제 머리로 그러니까 그 이제 딱 눈으로 본 게 그러니까 그 어떤 색깔을 구별해내는 게 어떤 머릿속에 그런 전파로 이어진 거다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듣고 나서 되게 그쵸. 몰랐던 어떤 상식을 네네. 네. 저도 이거 보고 신기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아까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자면 네네. 그 앞차 운전자가 이제 우리가 운전할 때 특히 그런 일 있잖아요. 그쵸. 앞차 운전자가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이제 가다 살짝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앞에 사람이 나 목 아파 병원 가야 됐다고 붙잡고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 받은 사람은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엄살 떤다 나이롱 환자도 그렇게 그쵸, 속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앞에 바친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받은 사람한테는 그 작용과 반작용에서 충격은 똑같이 받았거든요. 그쵸. 앞에 사람의 뒷사람이야. 근데 이미 이 사람은 바친 걸 알고 그 순간에 캐치를 해. 근데 그 뒤에 사람은 갑자기 당한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훨씬 충격이 클 수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몸의 구조가 달라서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네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절대로 남이 뭐라고 하면 엄살친다고 하지 말고 깨부린다고 하지 말고 약간 이해를 해라. 이해를 네. 해라.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으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실제 배가 아프대요. 아 맞아요. 근데 그건 진짜 아파요. 네, 밥 먹기 싫어서 밥 안 먹은다고 배 아프다 안 먹는다면 엄마들이 깨방 부른다고 야단치잖아요. 실제로 아프죠. 진짜 아픈 거예요, 그건. 전파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그 모두 심리적인 얘기까지가 그게 다 전파라고요? 전부 전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래요. 전부 다. 아, 놀랍네. 네. 전파가 무궁무진한 이 전파가 뭐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KBS 다큐멘터리 마음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대요. 네네.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이냐? 시판에서 그 시중에서 시판되는 우유를 가지고 우유를 이제 금방 싱싱한 우유를 이제 그 실험 대상을 쭉 이렇게 실험자들을 세워놓고 다 먹게 했어 한 컵씩을. 네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짜고 한 사람이 시험자로 이제 뽑아가지고 그 사람 뭐 짜고 이제 한 마리 배가 아프다고 막 이제 엄살을 쳤어. 그 우유 먹고 배가 아프다고. 그런데 거기서 같이 피시험자들이 다 배가 아프거나 구토가 나거나 안 좋은 거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 이 우유는 분명히 오늘 건데 싱싱한 건데.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어떤 효과요? 그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지 말아요. 읽어볼게요. 쉽게 알아듣게. 읽어볼게요. 예, 예. 플라시보. 그 피험자들이 시험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읽어볼게요. 피험자를 가장한 사람이 속이 안 좋다며 화장실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네네. 그러자 다른 피험자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화장실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피험자 중에 한 명은 다음날 피부에 두드러기가 났다. 멀쩡한 우유를 마셨는데 어째서 몸에 이상 징후가 생긴 것일까?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노시보 효과라는 겁니다. 노시보 현상. 나 들어보지도 못하네. 있어요. 네, 전 많이 들어봤는데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노시보 효과라는 것도 들어본 얘기인데 이런 현상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치료에 대한 신뢰 덕분에 통증이 줄어드는 현상이잖아요. 플라시보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반대로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반대 현상이지. 플라시보의 반대 현상. 그러니까 노시보 현상이요? 노시보. 네, 노시보가 이제 노시보. 플라시보 현상의 반대.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렇게 노시보는 생각이 고통을 부르는 현상이에요. 생각이 고통을 불러요. 아무런 가해를 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은 고통스럽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 실제로 통증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만성 통증 환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통증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응? 그렇게 입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근데 지금 너무 어렵게 나만 얘기를 하기서 나 지금 멍하니 쳐다보고 있네. 처음 듣는 얘기라 그래요. 아, 네. 처음 듣는 네.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말고 나는 쉬운 일상 속에서 쓰는 얘기 하자 그랬지. 그쵸. 그 깊이 들어가서 그건 우리가 할 얘기 아니야. 너무 깊어. 아, 전파를 하자니 얘기가 아, 나오지. 우리 전화기 얘기나 하고 끝났어, 이제 그냥. 끝났어. 약간 전파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핸드폰 충전기. 예. 그럼 뭐, 아니면 나는 뭐, 그런 얘기 하자는데 네, 뭐, 막. 뭐 보고 지금 이제 뭐 플라시보 현상 나오고 우리 노리보 청취자 여러분 현상 그 나오고. 얘기 듣고 지금 이해가 갈란가? 뭔 얘기인지. 네, 제가 봤을 때 듣고 나서 껐어요. 껐다가 이제 다시 들어야겠다 이러고 다시 켰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들으면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처음 들어서 그래요. 처음 들어서 저는 이렇게 옛날에 언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 실험자들이 실제로 그 아까 그 제가 그랬잖아요. 빛이 그 뭐야 뭐라 그랬지? 생각 안 난다. 빛이 이제 응. 그 어떤 아이 그러잖아. 나는 지금 빛과 요즘에 소리와 그 물질이 우리가 물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물질이 이런 게 빛이야 전파가 소리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실험을 저는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거 저는 이해가 돼요. 나는 지금 초등학교 공부 수준으로 공부를 하자 그랬더니 지금 대학교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대학교 강의도 아니고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 쓸 때. 아, 그 정도의 근데 어려움. 재미없어요? 아 근데 전 되게 흥미로웠어요. 흥미롭다고 네, 흥미롭긴 흥미로워요. 한데 어렵지 않을까? 아, 지금 흥미로운 뭔 거겠지. 얘기를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흥미로우면 그런 귀를 닫을 정도는 아니잖아. 그쵸, 그쵸. 들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나는 지금 전화 얘기, 요즘에 전파, 뭐 텔레비전 얘기 이런 얘기 가깝게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그런 거 간단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런 좀 뭐 플라시보 효과 또 노리보 효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계속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전파가 진짜 정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한테 녹아들어 있구나. 다 연관된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 이름처럼 전파는 소중히. 말은 단서다. 산소처럼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럼. 공기처럼 산소처럼 없으면 안 되는 거. 근데 전화기는 도대체 전화기 쓴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건 제가 또 아는데 미국의 벨이라는 어떤 발명가가 또 약간 대학교 수준에 가야 돼.
벨이라는 이제 발명가가 네. 전화를 처음 발명을 했죠. 발견이 아니라 네, 발명. 발명. 네. 그래서 발명을 해서 어떤 그 이제 벨이랑 어떤 그 정말 어떤 사람이 또 있는데 제 이름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두 분이서 이제 막 경쟁을 하다가 이제 이 벨이라는 사람이 먼저 발견을 했는데 이제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저작권 문제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경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발명한 걸 가져가서 자기 걸로 특허를 먼저 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래가지고 아. 이 벨이라는 사람이 그 특허권을 뺏겨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으로 전화기는 이 사람이 발명한 거다라고 했었는데 2010년도인가 12년도인가 이제 그 과학자들이 아 이거 원래 사람은 벨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저작권을 가져간 그런 사건이 그 있었어요. 전화기에 그래서 벨 누른다, 벨 울린다. 아니요, 그 전혀 상관없고. 그것도 방역나? 그 전혀 상관없고. 그럼 2003년에 이름이 그 똑같아. 저작권이 원래 네, 돌아갔다면 네, 벨한테로 벨한테로 갔다면 그 네네. 벨이라는 사람이 몇 년도 사람이에요? 1890년도쯤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1890년도. 네, 아마 전세 그럼 1900년대에 생겨났네. 그때쯤 네. 아마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에 생겨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막 무전기로 막 파이어 보고 이러고 했었으니까. 네네. 전화기가 있어서 전쟁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전화기가 있어서 전화기. 무전기를 쓰고. 그러니까 전화기가 솔직히 선생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진짜 일상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쵸. 잘 때도 옆에 두고. 내 몸의 분신처럼. 그쵸. 막 모든 그냥 친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다 그 전화기가 할수 이게 있으니까. 제2의 뇌라니까. 그쵸. 뭐 내가 까먹고 있었던 것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만큼 네. 근데 전화기가 없었던 애 어떻게 살았는가 몰라요? 다 살았잖아요. 나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그때 얘기를 내가 해줄게. 네네네네. 그때는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무슨 소식을 전하려면 일부러 다녀야 되잖아. 그쵸. 일부러 다녀야 되니까 그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는 소리를 소리 질러서 불러야 됐어. 그쵸. 우리 동네 생김새가 약간 이렇게 경사져 가지고 집이 층층이 이렇게 있잖아.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 뒤에가 밭이 있는데 그 밭을 몰랑밭이라고 한 밭이 있어. 네, 몰라.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내려다 보면 동네가 다 내려다 보이지. 그러니까 몰랑이 뭔지 알아? 아몰랑 아니. 아몰랑. 말랑말랑 했나봐. 그 몰랑이 아니라 네. 조금 고개를 올라간다 해서 조금 우회가 있다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걸 뭔당이라고 했던가 몰랑이라고 했던가 몰랑밭이라고 아무튼 그랬어 우리는. 네. 그래갖고 몰랑밭이 저 밑에 우리 집에서 이제 거기를 소리를 지르면 들릴 만한 거리인데도 이렇게 올라가서 있으니까 그쵸. 보이지는 않지.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어메 손님 오셨어라 얼른 내려오시시오 그러고 불렀거든. 네. 송아지가 엄마 부르던 게. 옛날 어메라고 하니까 웃었지 않아? 너무 웃긴데 어메. 요즘에 어메. 우리 시골에서는 어머이, 그쵸. 우리 어머니. 전라도에서는 어머이. 오메 그랬지. 어메 그래갖고 어메 부르기 쉽게 어메 그랬지 엄마라고 안 불렀어. 엄마는 최근에 그러니까 부르지. 어메 불렀고 제가 갑자기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영화에서 한번 어무이 막 이런 걸 들었어가지고 어무이 전라남도. 네네. 그래서 진짜 장난으로 저희 엄마한테 가서 어메 이렇게 하도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엄마 이러다가 어메 이러니까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장난친 줄 알았구나. 그러니까 저는 장난으로 했는데 이제 엄마는 반말식으로 느껴졌나 봐요. 그랬나 보지. 그리고 이제 또 그 우리 동네가 그 섬진강이 다리 있잖아. 네네. 섬진강인데 섬진강이가 옛날에는 다리가 없었고 네네. 배를 건너서 거기를 왔다 갔다 했거든. 읍으로 나가려면은 어디를 바깥으로 도해져 나가려면 일단 배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야 돼. 네네. 근데 이제 배가 나룻배를 갖다 띄워놨는데 이제 사공이 노를 져서도 그걸 배를 갖다가 이렇게 태워줘야 건너가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조금 개화됐을 때 이제 줄을 저쪽 끝에다 매놓고 이쪽 끝에다 매놓고 배를 이제 지금 그 고리 있잖아. 네네네. 고리를 껴가지고 이제 저쪽에서도 잡아당기면 배가 올 수 있고 이쪽에서도 잡아당기면 배가 올 수 있고 이렇게 조금 이제 그 뒤에 그 생긴 거고 그 전에 없을 때는 아예 노를 져서 이렇게 배를 건너줘야 갔는데 사공이 저쪽에 가 있으면은 배를 우리가 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코를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콜. 그러니까 콜. 전화하다 콜. 짬뽕 됐어. 현대하고 그저 옛날하고. 세대되고 그러니까 그쪽에다 또 이제 그 부르려면은 저쪽 건너를 부르려면 또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공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나 태우러 오라고. 배 좀 건너주시오 그러면 사공이 또 불러줬거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못 살지. 그렇죠. 지금은 다 이제 배도 지금은- 기계화되고. 어. 맞아요. 그저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말을 전달만 했으면 그냥 카톡으로 호타닥. 요즘에는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면요. 남자나 여자나 이제 그런 처음 만나는 뭐라 해야 될까요? 맞선? 첫 미팅? 네, 미팅이라 저희는 미팅이라고 쓰는데 제가 단어를 순화하느라 뭐 맞선 이렇게 한 건데 뭐 미팅 자리에서도 바로 앞에 있는데 뭐 드실래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카톡으로 문자로. 뭐 드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또 이제 대두되는 사회 문제가 어떤 이런 것들에 갇히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 간의 정도 또 없어지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냥 약간 혼자 약간 막 또 요즘에 혼밥 유행이죠. 네, 뭐 혼술 뭐 이런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혼자 나 홀로 alone 약간 이런 또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교류가 안 되고 그러니까요. 사람과 사는 거. 얼굴 보고 눈빛 보고 서로 이렇게 그쵸. 마주하는 데서 정이 생기는 건데 그쵸, 그쵸.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것 맞아요. 같아요. 문화가 바뀌면서. 네. 근데 전화기 이야기하다가 또 다시 문화 얘기하고 문화 얘기로 들어갔는데 또 내가 그럼 또 그리 끄지고 가야지. 옛날 이제 전파하면 지금은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마이크 그쵸. 소리까지도 우리가 조그맣게 말을 해도 크게 이렇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이게 마이크가 있잖아. 확성기. 그쵸. 확성기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요거 마이크 소리 장사들도 소리만 요거 들고 다니면서 소리 크게 안 맞아요, 들려도 맞아요. 다 소리가 흡수해서 크게 보여주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놀이기구 아마 우리 상협이는 전혀 모르는 놀이기구를 하나 가르쳐줘야지. 저 시골에서 화전 할 때는 다 바깥에 나가서 이제 장구를 치고 춤을 추고 놀았거든 노인들이. 그래서 화전이라 그래. 봄에 이제 꽃필 때. 꽃필 때 나가서 네네. 노는 게 화전이고 네네. 또 이제 설 명절이나 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여자들도 와랑애들도 좀 놀고 싶잖아. 그쵸. 근데 그거를 맘 놓고 나가서는 남자들은 밖에서 사물놀이도 하고 뭐 바깥에서 막 놀잖아. 근데 여자들은 놀고 싶어도 못 노니까 방에서 놀거든 주로. 그러니까 어떤 방을 정해가지고 이제 다 그리 모이세요 해갖고 다 모여서 노는데 거기에 악기가 없어. 그렇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커다란 그 자배기에다가 자배기가 뭔지 알아? 몰라요. 쉽게 말해서 통. 네네. 커다란 통. 그때는 이제 옹기로 만드는 시대였어. 옹기. 널벅지. 널벅지. 거기다가 지금 다라라고나 우리 수den다라. 요즘 살 달아. 커다란 네. 그 다라에다가 뭐 김장도 하고 김치도 하고 할 때 버무리잖아. 그때는 옹기로 만들어서 구워서 이렇게 나온 그 널벅지가 있었어. 그러니까 널벅지에다가 물을 갖다 떠다 놓고 그 위에다가 그 바가지 있잖아. 그냥 여기 플라스틱 바가지 말고 그건 지금 플라스틱 바가지로 하면 소리가 더 잘 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옛날 다르죠 소리가 잘 난다는 거. 옛날 달라. 박바가지 박을 네네네, 파고 박바가지 흥부가 탄 깨 바가지. 네네네. 그 바가지를 갖다 엎어놓고 나면 그 바가지는 또 자연스러운 그 투박하면서도 두드리면 참 그 구성진 맛이 나.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그걸로 두드려요. 두드려서 공자가작작 하면 그 망자단에 맞아서 춤을 추고 놀았거든. 노래를 부르면 거기서 공자가작작 하면서 그걸 두드려줘. 그럼 그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놀았어. 그리고 네네. 약간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문 열고 닫고 하는데 그 창호지 바른 문 있잖아. 네네네. 그 창호지 바른 문에는 고리가 있어. 문고리가 동그랗게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들여놓은 게 있거든. 네네. 그러니까 어디 문 잡을 때가 손잡이를 문고리만 잡으면 놓칠 수가 있으니까 요걸로 멀리 잡아당기기도 하고 줄을 갖다 이렇게 매놨어. 네네. 그러니까 이런 줄을 갖다 매놓은 게 이 줄이 이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걸 갖다가 이제 그쪽에는 쇠 고리가 있으니까 네네. 저기 투박한 소리가 안 나고 네네. 이쪽에서는 입에다가 그 고리 끈을 물어 네네. 이렇게 쫙 물고 근데 여기 입술이 닿으면은 투박해서 소리가 또 틀려. 우리 기타 칠 때 또 잡고 놓고 하는 것처럼 입술로 잡아버리면 소리가 툭툭하게 나. 네네네. 근데 이제 이빨로 딱 물고 소리를 이렇게 튕기면 그 소리가 또 구성지게 문에
문에 울려서 소리가 굉장히 멋있게 나. 그래서 그 악기 소리로 대용으로 악기 대용으로 그걸로 또 이렇게 쿵작쿵작쿵작 기타처럼 그렇게 치면서 노래도 불렀다. 재밌지? 약간 무슨 얘기를 상상이 가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하고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느라고 뭐, 그림을 그리는데 전혀 상상이 안 돼요. 눈으로 직접 여기 이런 거다 하고 보여줘야 아마 생각이 그렇죠.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이야기 듣는 게 진짜 정말 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진짜 호랑이가 담배 폈을 것 같네요. 엄청 세대 차이 느끼는구나. 세대 차이 나니까 오히려 재밌는데 모르니까 약간 궁금하네. 놀려먹는 맛도 있고.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네네. 스피커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그 라디오가 생기기 전에 아, 스피커. 그래요? 네네네. 스피커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 스피커 이거 이런 거.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이제 물론 이런 거였지만 이제 그 동네에 집집마다 이런 스피커 통을 하나 벽에 이렇게 달아놔. 그 네네. 통을. 그러면 그 안에 거기 소리가 나는데 집집마다 다 똑같은 소리가 나잖아.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보내주는데 뭐 면사무소 나가서 이제 소재지에서 보내주면은 네네네. 그게 이제 전부 온 동네가 다 같은 소리가 나는 그 스피커 네네네. 있어. 네네네. 그걸 처음에 갖다 벽에다 딱 이렇게 걸어놔. 이렇게 딱 사각형으로 네네. 걸어놨는데 도대체 그게 궁금해 죽겠는 거야. 나는. 어디서 이렇게 사람이 소리가 나나? 그게 동네 한 곳에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지금 네네. 같은 말하면 스튜디오지. 응. 근데 거긴 그때는 그때 스피커쟁이라 그랬어. 스피커쟁이. 스피커를 달아주고 그러니까 그 돈 주고 이제 신청을 했겠죠. 우리도. 저- 한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전축 응. 전축을 한 대 놓고 전축은 또 뭐예요? 오디오 아, 어디요? 아, 네네. 설명을 해가면서 해야 되겠네. 못 알아들으니까. 아 세대 차이 많이 난다 진짜. 아, 이게 약간 진짜 약간 힘드네요, 이제. 그러니까 오디오를 갖다 놓고 응. 그걸 뭐 전축이라 그래서 거기서 네네. 소리가 크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라디오를 또 거기다가 놓고 라디오에서 나온 소리를 이제 스피커로 이제 집집마다 스피커 통그 이게 선으로 유선으로 해서 이제 보내줬겠지. 네, 그렇겠죠. 집집마다 네. 하나씩 지금은 갖다 무선이 걸어줬겠지. 없어. 응. 전부 유선이니까. 그쵸, 그쵸. 근데 난 저는 이 궁금한 얘기가 궁금한 게 약간 흘려담한 얘기인데 그 스피커 통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니까 제 어렸을 때라서 아. 어렸을 때라서 이 상상이 안 가잖아. 그쵸, 어떻게 그쵸, 사람 소리가 나나 노래 소리가 나나 해갖고 그래서 설마. 도대체 그게 궁금한 거야. 네네. 우리 집에 넣었고 나 남의 집에 가서 이제 그걸 보는데 네네. 남의 집 벽에 걸려 있는데 그 이제 노란색에다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좀 이렇게 망사 구멍이 퉁퉁 뚫린 건데 박물관에서 본 것 같아요. 응, 그거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거를 한번 뒤를 열어보고 싶은 거야. 아, 네네. 벽을 그쵸, 그쵸. 들쳐가지고 이 속이 너무나 궁금한 거야. 근데 우리 거가 아니라서 열어볼 수가 없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 아줌마 없을 때 네. 몰래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잠깐 나간 사이에 이렇게 들고 들쳐봤어. 네네. 근데 너무나 실망스러웠어. 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요렇게 U자형으로 된 자석 하나뿐이 없었어. 그때는 그게 자석인지도 몰랐네.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그거만 있는 거야. 근데 어디서 그 소리가 나나 되게 궁금했었는데 나중에서 이제 라디오 나오고 발전하면서 아 그게 스피커였구나 이제 그때. 그러니까 한 집에서 옛날에 그 처음에 보고는 막 쌈이 났다고 그러나요. 그쵸. 그 저 노래를 그 속에서 예쁜 아가씨 목소리가 나오니까 어디다 그렇게 감춰놨냐고 예쁜 아가씨를 어디다 감춰놓고 혼자서 노래 듣고 왔냐고. 실제로 그랬대요? 네. 어.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무지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약간 제 세대 청취자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으라고. 하나도 모를 것 같아요. 물건데 아유 재밌어. 그래서 재밌으라고 놀려 먹는 거야 지금. 그럼요. 지금 들으면서 약간 귀에서 피가 나요, 막. 아이고 참 우리는 그 시대를 몸으로 고스란히 다 그쵸. 겪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당히 그러고 보면 우리 세대가 그 낀 세대라서 안 좋다고 말들 하는데 사실은 너무 좋은 세대 같아요. 그럼요. 이것도 처음부터 즐겨보고 끝까지 다 저것도 경험을 즐겨보고.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너무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네. 지금 돈이 부자지 않아도 우리는 부자로 느끼고 살거든. 또 소중한 걸 알고. 그렇지. 그 많은 소중한 고생을 정보들이 해봤기 때문에 편한 것도 다 알고. 뇌에 입력이 돼 있잖아.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 그 노인이 한 분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 거다고. 그쵸, 맞아요. 그 말이 나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명언이야, 명언. 선생님들은 정말 그 있잖아요. 실처럼 그
뭐였더라 무슨 실 명주실처럼 무병장수 오래오래 사세요. 도서관 아이고 또 예쁜 도서관 하나. 그럼요. 우리 예쁜 상엽이가 또 예쁜 소리도 하네. 그러게 말이에요. 예쁜 소리가 안 예쁜 소리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도서관이 2대나 없어지면 안 되니까 무병장수 하시고 그래야지. 그럼요. 아니 그렇게 도서관 노릇을 할 정도 그런 정보들을 우리 후세들한테 전달해 줄 때까지만 그게 안 되면 이제 죽어야지 뭐. 그때까지 살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학교 시간 알리면 어떻게 알려? 요즘에는 저 학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 위에 스피커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천장에. 그래 거기서 그냥 시간 되면 뭐 노래 소리가 들려서 딱 듣자마자 멜로디. 쉬는 멜로디가 나와? 네. 요즘에 나는 학교 안 가봐서 모르겠네. 네. 그죠 모르죠. 근데 저희 아빠 세대 때는 그거였대요. 저희 아빠가 고등학교 다니실 때는 그 쉬는 시간 벨 소리가 막 뺑 그 소리 있잖아요. 전쟁 나면 한 그 오포. 네네네네네네네. 중간에는 그랬고 이제 우리 이제 시절에 우리 아이들 달랐어. 자랄 때도 학교에서 뭐 찌링 하고 그 울렸던가 그렇게 찌링 하고 또 우리 전화벨 비상벨 크게 울린 같은, 것처럼 비상벨 그런 같은 비슷한 소리가 났던 것 같아. 그런 소리로 좀 쉬는 시간과 이제 또 수업 시간을 갈려준 것 같은데 우리 때는 뭘로 했게? 꽹가리? 또 다시 해봐. 징. 아니 징. 상상을 해봐.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그때까지 안 와보게. 소고. 다 틀렸어. 다 아니 틀렸어. 아니에요? 뭐 뭘까? 뭘까? 기차 지나가는 소리? 칙칙폭폭. 뭘로 알렸을까? 안 되겠네. 안 되겠어. 뭐 알려줘. 총 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빨리 정답을 알려줘. 네, 정답이 뭐예요? 궁금해요. 정 아, 노래 있잖아. 학교 정이 땡땡땡. 알죠. 비행기 타서 손을 흔드는가 선생님들이. 그렇구나. 땡땡땡. 그러니까 학교 종이 이렇게 달렸잖아. 뭐 땡 하고 이제 몇 번 치면 쉬는 시간, 몇 번 치면 수업 시간 이게 있어. 그래갖고 이제 종을 치면 애들이 이제 널러 가 이제 쉬는 시간이다 하고 뛰어나가서 쉬고 이제 화장실도 가고 쉬고 또 이제 또 땡땡땡땡 그 치는 게 또 틀려. 땡땡땡땡땡 자주 치든가 아마 그래요. 모이는 시간은. 네네. 그래가지고 또 빨리 그러면 또 막 올라가야 뛰어 들어가는데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늦게 들어가면 또 야단 맞으니까 그 들어가는 길에도 지금은 신발 신고 실내화 신고 들어가나? 아니요, 요즘에는 그런 거 딱히 없어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실내화 없었어요. 그러면 제 동생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실내화 신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학교마다 그, 신발 신고 가는 데도 우리는 있고. 그 나무로 된 그 남학신? 아니 나무로 된 받침이 있거든. 거기에 발판. 발판에 가서 신발을 갈아 벗어가지고 갖다 집어넣고 신발장에다 집어넣고 막 들어가다 보면 막 신발 막 빨리 벗으려면 막 저기다 던져버리고 그쵸, 그쵸. 발로 차면서 던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들어가거든. 그 약간 그런 장면을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아 영화에서. 네. 아 그러니까 그냥 만화였어요, 만화. 네, 이제 만화 영화라고 만화. 칭하니까. 근데 검정고무신이 그렇잖아요. 검정고무신. 그럼 학교정은 그랬다 치고 네네. 우리 점심 시간은 그때는 시계도 없었거든. 시계도 엄청 귀했어. 저 시계도 땡한 나면 땡, 2시면 땡땡 하고 울려주는 그 괴종시계 있잖아. 네네. 그리고 이제 시계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네. 시계추 그런 시계 이제 가끔 부잣집에 나왔자도 하나 있지 시계가 없었어. 그래서 시간도 몰라. 해가 이제 넘어가서 캄캄하면 아이고 저녁 됐나 보다. 저녁 이제 들어가자. 일을 못 하니까 일하자. 이제 그만 들어가자 하고 잠자고 밥 먹고 자고 또 아침에 허원해지면 이제 날 샜나 보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고 해가 어디만큼 떴으면 지금 몇 시쯤 됐으니까 지금 일 나갈 시간이다. 그쵸. 그리고 나가고 학교 갈 시간도 밥 먹고 벌써 대강 있어. 지금 해가 길 때나 짧은 때나 다 지혜로워가지고 있는 그림자를 사람들은. 보고 판단했어요. 또 이제 정오에 딱 보면 이제 해가 해가 딱 떠 있으면 사람이 그림자가 바로 이렇게 딱 서면 정오다. 밥 먹을 시간 됐네. 아이고 정오는 그림자 보니까 점심 때 됐구만. 그리고 밥 먹으러 선생님들 들어가. 진짜 죄송한데 약간 뭐 그림자 이런 거 말씀하시니까 되게 세종대왕 때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장영실이 막 해시계 만들고 그치. 막. 그래서 근데 그 대신 점심 때는 소리를 내주는 게 있어. 그건 또 한번 퀴즈를 한번 내봐야지. 소리를 낸다고요? 점심 때를 알리는 소리가 있어. 선생님들이 소리 질러요? 전체적으로 그 굴레의 사람들은 다 들어. 뭘까요? 그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힌트- 꽹가리? 힌트 조금 주면은 네네.
요즘에 그 방범 그 네, 경보음. 경보음 그 네네. 뭐라 세스코 이런 거. 그거 소리 나지. 네. 그걸 뭐라 그래? 비상벨. 사이렌. 아, 사이렌 경보 소리가 사이렌. 경보 사이렌. 아, 약간 그걸 민방위 훈련하는 것처럼. 그런 거 같은 소리. 하는, 그런 그때는 그 소리를 점심때 점심때 오시잖아. 12시가. 12시 1시가 오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시를 점심때를 알려준다 해서 오포야. 그래서 오포 분다 밥 먹자. 죄송해요. 제가 공감을 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1도 못 알아듣겠어요. 재밌다. 놀려 먹는데. 그래서 밥을 진짜, 먹은 진짜 그런 시대에 옛날 우리가 이야기다. 살았어. 그러니까 그쵸. 지금 얼마나 좋은 세대에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너무너무 행복한 시대고 그렇죠. 편한 시대고 좋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귀한 것도 그렇죠. 그때는 너무나 모든 물자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세대를 우리가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왜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 하고 살까?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떤 그렇게만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애들은 편하게 태어나가지고 편하게만 살고 자기들만 유효한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몰라요. 근데 안 겪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약간 못 느끼는 거야. 또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저희의 또래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희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저희가 사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런 입시 제도에 쪼이고 그러니까 우리 쌤들이 옛날에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 쌤들이 네, 옛날에 겪으셨던 것처럼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힘들었듯이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좀 그냥 어떤 소중함을 모르는 게 아닐까. 우리도 나이가 먹고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그래 지금 정말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쵸 뭐 철없다 소리 하지 말고. 그럼요. 네, 조금 약간 그 이제 막 요즘 우리나라가 되게 그런 양극 간의 세대 차가 되게 그런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젊은 층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고령층들도 그렇고 조금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은 조금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아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런 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벌써 녹음한 지 42분이나 지났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 그러면 그만. 선생님 또 어디 가셔야 된다니까. 그만 아쉽지만 여기서 네. 줄이도록 하죠. 못다. 전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뭐한데? 시간이 짧아서 지금 어디 바쁘니까 더 이상 못 하겠는데 거의 화수분처럼 막 나왔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두서없이 했지만 들어주는 분들은 다 이해하리라.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쟤들이 뭐 하고 있나까지 다 아는 세상이니까 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그렇죠. 오늘도 여기서 작별 인사드립시다. 네. 네.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